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그 체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식재하실 분들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체리 식재 분야에 대해서 초기 처음 식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하고 뒷부분에서는 좀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체리나무 특성을 제가 이제 처음에 가장 내놨는데요. 체리나무 특성은 사실 뭐 특성 없어요. 뻔나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뻔나무. 뻔나무다. 예, 뻔나무인데 대목을 뻔나무를 안 쓰고 딴 거 쓴다. 사실 뻔나무 쓰면 좋습니다. 왜냐? 잘 안 죽거든요. 잘 안 죽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목들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죽어. 체리. 물만 있으면 죽어불고 장마만 접으면 죽어불고 막 그럽니다. 뻔나무에서 하면 좋은 점은 안 죽는데 안 좋은 점은 너무 늦게 늘어. 키가 너무 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체리는 뻔나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지형에서 어디서 키우든지 간에 물 빠짐만 좋으면 얘는 잘 커. 체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 빠짐만 좋으면 돼요. 예. 이게 뒤에서 다 나올 건데, 뒤에 다 나와요. 그림은 사진으로 나올 건데, 그리고 글씨만 써놓은겨. 예. 그리고 이게 체리에서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해요. 어떤 수영을 하든, 어디 가서 키우든, 어떤 모습을 하고 키우든지 간에 체리는 5년 동안은 잘 안 죽어. 그리고 잘 큽니다. 예. 5년 동안은 잘 커. 그래서 5년 동안은 체리 박사들이 엄청 많아. 전국에. 그러고 나서 6년, 7년 되면 그 박사님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봤어. 체리 심어놓고 5년 동안은 기가 막힙니다. 5년, 6년째까지 막 기가 막히게 하다가 7년, 8년 돼갖고 하나, 둘 어디로 가시든 그냥 하우스에다 딴 농사 지고 계셔. 네, 그런 분들은. 그게 체리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들이 체리 뭐가 안 좋다, 어떤 대목 쓰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안 해주셔. 그냥 그만둬. 야, 체리 안 돼. 전국에서 가장 그게 많은 데가 김천하고 하동입니다. 김천하고 하동 가보시면은 체리 한다고 그러면요, 학을 띄어요. 기술센터에서도 학을 띄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5년 동안에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가 막혔었어. 그 이후에 농가들이 없어. 진짜 체리는 그 이후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좀 그래요. 그리고 대목이 어떻고 대목이 좋네 나쁘네 해가지고 저거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면 나는 5년 이상 지난 그 체리나무 좀 사진 좀 찍어갖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유튜브든 블로그든 어디든 다 보면은 10년 전부터 다 체리 했어. 10년 전부터. 근데 나오는 거는 몇 년생이 나오냐? 다 2년, 3년생만 나와. 진짜 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나 한번 보세요. 체리는 다 2년, 3년생밖에 안 나와. 4년짜리도 잘 안 나와. 어쩌다 나오지. 5년짜리는 더욱더 없어. 이게 체리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열매 열리는 거는 열매를 먹고 이게 맛있네, 맛없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본 특성이 안 나와. 원래 외국은 이게 5년으로 안 쳐요. 외국은 7년으로 칩니다. 7년. 우리나라는 성질들이 급해요. 그래서 5년 정도만 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어떤 대목을 쓰든지 간에 품종하고 대목 특성은 5년 이내는 안 나온다니까. 5년 진짜 길면 10년 정도 돼봐야 알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대목을 만들었대요. 어디서 어떤 대목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 비싸게 파는 대목 하나에 2만 원씩 팔아먹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대목이래나 여튼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파는데 검증이 안 됐어. 아직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종 유실수는 식품종이 만들어질 때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정도로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발 어디 가서 체리 농가 가본다. 선진지 견학 간다. 누구네 간다. 제발 이것 좀 지키고 가봐, 이거. 체리 농장을 보려면은 6년 넘은 농가, 6년 넘은 농가를 가보셔야 돼. 6년 넘은 밭을 가보셔야 돼. 6년 넘은 밭을 가려고 그러면 못 오게, 근데. 왜냐, 엉망진창이야. 우리 집도 엉망진창이야. 우리도 엉망진창이지만은 다른 집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동안 그랬었어요. 진짜 잘 죽고, 묘목도 잘 죽고, 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봐야 돼. 왜냐, 성공한 것만 봐서 안 되거든. 여러분들 실패한 것도 보셔야 돼. 실패한 거를 봐야 되는데 실패한 거를 볼 농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때쯤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 50% 이상이 다 변해요. 기존에 심었던 농가들이. 지금 체리 6년 넘으신 분, 자기 집에 6년 넘으신 분 심어갖고 어우, 야,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네. 예. 어때요? 사장님네는 개방하실 수 있나? 농장? 봐. 여기도 못 하신다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 농장. 아, 예. 그나마, 이제 그 이후로, 그나마 6년, 7년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뛰었던 사람들은, 먼저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은 흑자색 체리 심어져 갖고 검은색 체리 볼 수 있어. 나머지는 가면 전부 다 요만한 앵두 닮은 체리들만 열어요.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뭐라 하면 안 돼요.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그 당시 때는 그 검은색 흑자색을 사고 싶어도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키우는 방식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6, 7년 됐어도 개방하세요. 그러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 당당하게. 왜냐? 그 당시 때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 품종밖에 없었고 그렇게 키울 수밖에 우리는 몰랐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그래서 개방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갱신하고 있다. 그동안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다. 저는 그렇게 개방해요. 근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에요. 저는 땅덩어리가 좀 크니까 한 10,000평 되니까 한 5,000평 떼갖고 체리 실험하고 나머지 5,000평에서 돈 버니까 그런 얘기 해요. 남들이 저 새끼는 그러니까 개방하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렇건 저랬든 여튼간에 그래도 당당하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때는 그때 전부 묘목 사러 가면 전부 이것밖에 없었어. 노라이 앵두급.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예. 이거는 유의사항은 그냥 대강 이거 알면 돼. 물꺾기 토양검사하고 예. 녹비작물 심어라. 이공과 매설해라. 이 얘기 아까 다 했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아까 나보고 야 거기다가 내일 모레 심을 건데 살균제 살충제 안 해도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셔야 되는 게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랬시요. 뭘 그걸 하나요 귀찮겠시리 했는데 하면 좋아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좋습니다. 예, 하면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봐, 내가 여기도 나오네.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고토석회. 석회고토나 고토석회는 똑같은 말이요. 거꾸로 앞뒤로 바꿨을 뿐이요. 또 석회고토라고 아까 길게 떠들다만 저놈은 또 이제 저기서는 고토석회 나간대. 저것도 못 갖다 물어지 마요. 좀 많이 뿌려도 돼요. 많이 뿌려도 돼. 원래는 40kg인데 저는 좀 더 뿌리라고 그럽니다. 예. 석회고토는 여러분들 주시면 주실수록 체리는 더 맛있어지고 체리는 더 잘 큽니다. 늦게까지 새파래요. 잎색이 잘 안 떨어지고. 예. 왜 그러냐면은 pH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pH가 올라간다면 pH는 낮아지는 거고 산도는 올라가는 거죠. 산도가 조금 높아져 갖고 약간 7.5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갈반병 잘 안 와요. 예, 갈반병 잘 안 와요. 8.2, 8.5 정도 올라가면 더 안 오긴 안 오는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8.5 올라가면은 열매가 많이 안 커. 그래서 외국은 10g만 넘어가도 최고급으로 쳐요. 외국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체리를 거기는 기준이 10g 넘어가면 대과로 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토양이 다 8.0 이상이거든. 예, 그래서 이 10g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커야 돼. 그리고 자두가 돼야 돼. 막 15g, 20g 되는 것만 찾으러 가. 전부 다. 근데 pH가 산도가 8.7.5 이상, 8.0 이상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과일은 맛은 좋지만은 알은 조금 더 작아집니다. 안 커요, 덜 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도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쉬워, 간단해요. 체리 키우는, 체리 15g까지 키우는 거, 뭐 사과는 더 쉬워. 사과는 기간이 길잖아요. 체리는 여기 똥이 갖고 따야 되니까 그렇지. 사과는 1년 내내 달려있어. 그리고 비대 시기가 한 3번 돼요. 걔는. 그러니까 그때 잘 맞춰서 주면 되는데 체리는 한 번밖에 안 돼. 비대 시기가. 딱 한 번. 그것도 며칠? 딱 정확히 보름밖에 안 돼요. 얘는. 비대 시기가. 얘는 2차 비대 시기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 왜냐? 내일 모레 따야 되는데 2차 비대 해봐야 뭐 할게. 3차 비대 해봐야 뭐 할게요. 내일 따야 되는데 뭐 비대 주면 얘가 못 간디? 시간이 없죠. 얘는 체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좀 뿌려놓고 맛있게 만들려면은 10g짜리 체리만 만들어도요. 10g짜리 체리에서 당도 한 22브릭스 이상 나오고 아삭거리고 정말 품종 잘 골라갖고 좀 뭐해도 그렇게만 해도 겁나 맛있어요. 체리 엄청 맛있어. 너무 너무 큰 것만 찾지 않아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가 있는 게 이 다음에 다시 설명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식재할 때 처음에 심을 때 물에다가 좀 풀어가지고 약 좀 풀어서 소독약 좀 풀어서 좀 소독 좀 하고 심어요.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해줘야 돼. 나는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는 해요. 왜냐하면은 묘목 일대하고 집에 갖다 심을 때는 천지 차이 나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근데 요거는 해야 돼. 저는 이제 혼자 심어도 한 2시간이면은 한 200주 심어. 예. 왜냐, 땅을 깊이 안 파니까. 손으로 틱틱히 하고 그냥 픽 심어버리고 덮어버리니까. 진짜 그렇죠. 저 사장님도 한 혼자 심어도 한 100주는 뭐 한 1시간이면 심을게요, 거의. 거짓말 아니요.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겠시오. 얼마나 깊이 파간디 그래. 땅 좀 좋게 좀 만들어요. 예, 소독 좀 한 다음에요. 이것 좀 잘 좀 제거해줘, 이거. 비닐 제거 좀 해야 돼, 비닐. 비닐 제거 해갖고, 비닐 제거 한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비닐도 제거 안 하고, 심고 나서는, 그게 가을 됐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푹 먹어 들어가 있어, 거기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비닐 제거 꼭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땅을 딱 저만큼만 파야 돼. 딱 저만큼만. 더 깊이 파면 안 돼. 삽이 안 보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 다음 사진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파면 안 돼. 이만큼 파면은 시름이 깊어서 죽어. 자꾸 시름이 깊어져. 아이고. 묘목이 늘 죽거든, 수시로. 예. 사람 잘 죽어요. 이게 깊이 심으면. 예. 체리는 깊이 심을 필요가 없어. 깊이 심으면 얘는 안 돼.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사진에 내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자, 뿌리 좀 봐, 뿌리. 뿌리가 막 꼬여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잘라버려야 돼. 뿌리를 10cm 이내에서 전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잔뿌리 말고 조금이라도 굵은 뿌리는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뿌리가 안 나와. 이 굵은 뿌리는. 딱 자르잖아요. 그럼 자른 부위에서 잔뿌리가 엄청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줘야 돼. 한 10cm? 10cm 정도 놔두고 전부 자르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잘 삽니다. 옛날에 이거는, 옛날에 그 묘목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 절대 자르지 말고 꼬아서 이거나 넣어라. 왜냐, 빨리 죽어야 또 팔아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 이게. 또, 이거 유튜브 보고 또 지랄하겠네, 나한테. 아이씨. 여튼간에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사실은 하나라도 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은근슬쩍 거기다 끼얹어서. 예.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굵은 뿌리는 잘라버리세요. 잘라갖고 짧게 놔두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가장 많이 해. 이거 뭐냐면은, 자 죽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된. 자, 여기 봐. 이렇게 밟으려면 안 됩니다. 자, 물을 주면 절대 밟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적어놨어. 물 줬으면 그냥 물 준 대로 물 보고 안 치라고 그래요. 물 보고 가만 안 쳐줘야 되는데 물 주고 나서 또 밟아. 그것도 많이 가르쳤어. 옛날에 많이 배웠어. 물 주고 나서 딱딱 밟아야 잘 산다고 뽑아주면서. 예, 살짝 뽑아주면서 잘 밟아. 그 묘목 하시는 분들은 겁나 좋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이거 밟아주면요, 어린 뿌리가 딱 다져져 버려. 물 주고 나서 하면 완전히 진흙처럼 다져져 가지고 뿌리를 못 뻗어요. 그래서 잘 죽습니다. 밟아. 물 주고 나서 밟아. 물 안 주고 이렇게 밟는 건 내가 겨울에, 이 방법은 가을에 쉽게 밟는다. 가을에 쉽게는 물 조금만 주고도 이렇게 밟아도 괜찮아요. 가을에 주는 거는. 근데 봄에 주는 거는 절대 밟으면 안 돼. 물만 줘야 돼. 봄에 주는 거는. 봄에 식재하는 거는요. 봄에 식재하는 건 물만 줘야 되고, 가을에 심는 거는 밟아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가을에 심는 거는. 물을 안 줘도 돼. 가을에는 거의 솔직히 저는 가을 식재를 권하거든요. 저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물 줄 시간도 없어.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사 갖고 푹 떠갖고, 그다 얹어놓고 그냥 바로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묘목 심을 때. 가을에 심으면 대신 잘 밟아줘야 돼요. 가을에 심으면. 봄에 심으면 물로 채워줘야 되고, 밟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체리나무요. 체리나무. 요거는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라요. 내 사진 아니니까. 너무 포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자료 거기 있을 거예요. 봐. 식재할 때 제발 깊이 심으면 안 돼. 깊이 심으면 심을수록 죽는겨. 체리는 최대 20cm. 그것만 하면 돼요. 접목 해와봐야 15에서 20cm밖에 접목 안 해와. 체리는요. 15에서 20cm밖에 접목 안 해오기 때문에 그 사진에 있던 거 다 여기 있어. 예. 그래서 좀 보이게 하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해라. 뭐 비닐테이프 벗겨라. 여태까지 사진 보여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사진 보여주면 처음에 심을 때는 이런 형태로 하셔야 돼. 여러분들 나눠준 거기 한번 읽어보면 다 돼. 거기도 글씨도 내가 일부러 크게 좀 했어. 어르신들 올까 봐서. 봐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돼. 그런데 내가 사진을 갖다가 딱 얹어놓고 올라고 보니까 왜 배나무를 자르고 있어. 이게 체리가 아니고 배나무들하고 보니까 나 체리인 줄 알았어. 그러나 저러나 요만큼만 남겨. 자기 무릎 정도에서 카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어떤 수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카트해갖고 새로 가지를 받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기존에 그 나무 갖다가 심어놓고 나는 UF로 키우려니까 자르지 말고 주세요 해갖고 가져가. 그대로 갖다 심어. 얘가 힘빨을 바꿨니 끝까지. 뿌리 다 잘랐는데 못 봤지. 잘라가지고 새로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아니 여기를 잘라. 그럼 여기 자르면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큰 거 아니? 이렇게 크지? 그러면 UFO 만들면 되지. 무슨 나는 사실 UFO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렵게 일은 농사는 최대한 쉽게 해야 돼요. 농사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면 돼.
이렇게 하고 이것도 나는 안 바르는데 바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갖다 사진도 올려놨네. 이거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톱신 페스트를 바르실 분들은 바르시면 좋아. 나무가 근데 처음 체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과수를 하신 분들은 다 발라. 아깝거든. 내가 죽을까 봐서. 예. 근데 과수 한 10년 하신 분들은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그냥 안 발라요. 절대. 솔직히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과수 하신 분들은 안 바르고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은 다 발라. 저거를. 그래서 톱신 페스트예요. 이름. 톱신 페스트라고 농협방에서 팔아요. 갖다 바르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바르기 귀찮다. 먹물 있잖아요. 먹물 1,000원짜리 먹물 찍 쏘는 거. 저 문방구 가면 이렇게 찍 쏠 수 있어. 1,000원 주면은 그거 딱 자르고 위에다 찍 발라주면 쏴주면 좋아. 그걸로 해도 좋습니다. 그게 나는 사실 저것보다 그게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먹물 이렇게 문방구 가면은 이렇게 먹물 달라고 그러면 쭉 쏘는 게 있어요. 쭉 쏘면 쭉 나와. 예. 그거 하나에 1,000원인가 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온 밭에 다 뿌리고도 남아. 이거 바르지 말고 먹물 이렇게 쏘는 걸로 탁 자르고 칙 뿌리면 오른손에 가위 들고 왼손에 먹물 들으면 돼. 왼손에 먹물 들고 왼손 먹물로 축 뿌 이놈을 툭 자르고 이놈을 축 뿌리고 그렇게 뿌리면 돼요. 그게 최고 편해요. 먹물이 사실은 같은 자연계 쪽이나 더 좋은 게 쟤는 약이고 먹물은 돌이잖아요. 돌가루잖아요. 따지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은 겨. 해는 없습니다. 먹물이 해는 없어요. 다른 가지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걸 톱신 페스트를 써야 되는데 저거 사러 가기 귀찮다. 문방구 가서 먹물 사다가 쏘면 돼. 가지 전정할 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안 뭅니다. 훨씬 더 잘 안 뭅니다. 예. 또 문방구에 먹물들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면 먹물들 또 막 먹물 장사 또 논았어 봐 이제. 그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과도 그렇고 전부 정말 어르신들 보면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막 청송쪽 가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붓 끝털에다가 길게 막대 달아가지고 전적 따가고 나면 그거 탁 발라가지고 싹 이렇게 칠하고 있어. 사다리 올라가서 내가 그거 봤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 힘들어서 나 못해요. 거기 100% 알코올 바르는 건 어때요? 젖담내. 전에 뭐 좋은 기술은 될것 같아. 체리는 아니고 네. 가수 대학반에 그 알코올. 교수가 그 얘기를 무슨 알코올? 100% 그냥 알코올이 있잖아요. 알- 약국에서 사놨던 아니 알코올이 두 종류. 공업용 말고 봐요. 알코올이요. 알코올 이거 어찌 안 나올까? 저기 이거 하나만 갖다 줘요. 저기 사무실에 있어. 에틸알코올하고요. 메틸알코올하고 있는데 이거 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얘는 에틸알코올은 먹으면 에틸하고 기침만 하고 끝나는 겨. 세주 만드는 거. 예. 며칠 있으면 먹으면 며칠 있다 뒤져. 그래서 메틸알코올이요. 예. 이거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제 있잖아요. 손소독 에틸알코올이거든요. 에틸알코올인데 60%짜리요. 90%짜리가 했다가 큰일 나게요. 99%인데 100%짜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99%는 나와요. 99.9999% 나오는데요. 비싸다니까. 그거 사갖고 그럼 잘못하면 억질러 막 옷에 막 오미 시원한 거 막 같이 묻으면은 그것도 갖고 잡으면 좀 위험해. 이게 사실은 그러대. 알코올로 해도 되긴 돼요. 알코올 소독이 되니까 되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톱신 페스트 안 하면 먹물 쓰고 먹물 안 하면 에틸알코올 써요. 에틸알코올도 없다 그러면 소주 쓰면 돼. 소주 쓰면 소독됩니다. 다. 예, 다 되긴 돼요. 이게 본인이 그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대신 먹으면 며칠 있다 뒤지는 거는 쓰면 안 돼요. 예.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쉬워. 메틸알코올은 먹으면 며칠 있다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 발라주는 것보다 먹물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고 여기 또 그 얘기야. 아까 다 나왔던 또 그 얘기 또 여기다 해놓는 게 그렇다고 치고 읽어보시면 이건 알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자 이제 심었어.
사진이 어찌 그러니까. 일단은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가지가 딱 나왔잖아요. 가지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느 분들은 열심히 가서 이쑤시개 꼽아가지고 유인하고 막 유인을 착착 이쁘게 해야 돼. 이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톡 부러지고 또 저쪽 거 한 땀씩 유인하다가 톡 부러지고 요놈은 쬐끔해갖고 안 하고 조금 며칠 있다 해야지. 근데 바빠갖고 잊어먹다 나중에 되는 게 너무 커갖고 가지 쭉 찢어지고. 잘해요. 뭘 그런 거 하셔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네. 우리나라 체리가 아직도 우리나라 체리는 아직도 우리는 배우는 거는 일본식 체리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왜냐? 그동안 일본 품종밖에 없었어. 그래서 일본 품종 심으신 분들은 일본처럼 따라가셔도 돼.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부 나는 수입 체리 미국 체리하고 똑같은 거 그 검은 뒤한 거 이거 나는 심어야 돼. 그럼 검은 체리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키워야지. 그렇잖아요. 일본 나무는 일본식 체리로 키우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흑자색은 흑자색 맞춰 키워야 돼. 그 사람들은 10만 평씩 막 재배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10만 평 재배하는 사람들 가서 유인하라고 해봐. 아무리 멕시코 사람들 갖다가 싼 노동자 쓴다고 해도요, 안 돼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전부 전적으로 잡아요, 전적으로. 요렇게 가지가 딱 나왔어. 근데 가지가 잘 안 나와. 어린 나무 심어봐. 더군다나 특히 묘목 고를 때, 묘목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골라간 사람들이 있어. 바보. 가져가 봐라. 가지 하나밖에 안 나온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지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하나. 아주 가는 거 말고 중간 정도 된 거 있잖아요. 아주 정말 문열이 못 쓰는 거 말고 중간 정도 되는 게 가지가 4-5개가 다 나와요. 처음에. 묘목 고를 때 너무 두꺼운 거 고르지 마. 두꺼운 거 가져가면 손해예요. 가지가 잘 안 나와요. 걔는. 왜냐? 그 이유 가르쳐줄게요. 묘목을 갖다 심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거는 통째로 심어줘야 돼. 어차피 죽을 거 통째로 심어줘야 돼. 왜냐? 뿌리가 이만큼씩 뻗어 있었어. 나 이제 이거 통째로 심으면 안 되고 이거는 농이었고요. 뿌리가 이만큼씩 두꺼운 거는 멀리 뻗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큰 만큼. 근데 요만큼을 툭 잘라갖고네. 요만큼 툭 잘라갖고 와요. 그러고 또 여기를 똑같이 톡 잘라서 심었어. 얘가 뿌리가 이만큼 뻗어있던 놈이 이만큼 잘려버렸기 때문에 얘가 힘을 못 써요. 그만큼. 아무리 지가 가지고 있는 게 튼튼하다고 해도. 그러면 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는 거의 밑에는 잎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 너무 두꺼운 거는. 잎눈이 토실토실해야 되는데 중간쯤 되는 게 토실토실해. 그래갖고 동시에 같이 나눠서 먹는데 여러분 성질이 요 우겐 놈이 먹던 기질이 있어. 그래서 얘가 요 대가리 놈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만 톡 튀어나와요. 딴 놈은 못 크게. 나무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 사지 마요. 묘목 두꺼운 건 안 좋은 겁니다. 예. 묘목 두꺼운 건 안 좋은 거예요. 뿌리 쫙쫙 뻗어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뿌리 좀 딱 카트해가 깔끔하게 갖다 심어요. 그게 훨씬 더 빨라. 딱 심어놓고요. 유기물 왕창 덮어버려요. 유기물로 덮어. 그런데 그 유기물로 덮어도 좋은데 아주까리박이 많은 건 덮으면 안 돼요. 아주까리는 독성이 있어갖고 아주까리박은 많이 덮으면 안 돼. 유박도 일반 유박은 좀 많이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죽어. 근데 이 유기물 즉 생선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생선으로 만든 그런 유박은 아무리 많이 덮어도 안 죽어. 어디로 왜 넘어갔어? 엄마. 아무리 얘는 많이 덮어도 생선으로 만든 거는 유박 종류 중에 생선으로 만든 건 안 죽어요. 예. 근데 그냥 유박 일반 유박 무슨 박으로만 만든 것들은
잘못하면 위험해. 그거는 조금만 줘야 돼. 제 말 듣고 또 왕창 줬는데 불안나기 전에 딱 덮거든요. 이게 덮어갖고 혜택 본 사람 저하고 저기 제 말 듣고 하신 분 여기 있어요. 면천에 한 분. 겁나 잘 큰디야. 딱 덮어놨다 이만은. 예. 그 유박도 사갖고 가서 거시기 이시오. 생선으로 만든 거. 예. 그렇게 해갖고 이게 가지가 딱 5개 나오자니요. 5개 나오면 더 좋아. 근데 3개만 나와도 3개. 3개만 나와도 논하는 거예요. 3개만 나와도. 3개만 나온 다음에 이거 우측 사진 이렇게 멀어. 아, 보여요? 그나마? 아, 요 사진을 먼저 봐야 돼, 그나마. 요거. 그래도 이거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왔어. 5개 나온 거를, 이게 몇 센치나 컸냐면 이 가지가 60cm 이상 컸던 거예요. 언제? 5월 말에. 5월 말 됐는데 이게 가지가 60cm 이상 큰 거를 딱 자른겨. 15에서 20cm만 남겨놓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가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방금 요거 이제 싹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이렇게 사진이 흐려졌을까? 사진을 너무 키웠나? 너무 퍼와서 그래요. 저는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찍거든. 일일이 다 못 찍어. 요렇게 가지가 그러면 한 가지에서 4개씩 나와요. 3개씩, 4개씩. 무조건 나와. 요러면 끝이에요, 이제. 이러면 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때부터 노는 거예요. 요것만 됐다 그러면은. 가지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죽으라고 했는데 가지가 10개가 안 됐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안 됐네. 난 사실 8개도 놔둬요. 8개도 놔두는데 가지를 좀 더 받고 싶어. 그럼 이렇게 다시 자르면 돼. 여기서 한번 잘랐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런 키우면 또 다시 이걸 또 잘라. 이거를 내가 죽이려고 9월에 잘라봤어. 그랬더니 진짜 죽더라고. 9월에 자르니까 죽어버려. 넘어가. 3월에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잘라야 돼. 9월에 자르면 죽어버려. 이게 다 났던 거는 9월에 이렇게 다 확 잘라버렸어. 그때만은 이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싹이 안 나와. 예. 3월에 다시 자르면 돼요. 전 가지가 안 나온 것들은. 요것만 해주시면은, 이제, 높이도 이거 장갑 하나 엎어놓게 여기래. 그 얼마나 잘랐던 거야? 요만큼 잘랐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해서. 예. 그 정도 가지만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체리 어렵게 우리 아까 어농부님이랑 그랬잖아요. 아까 UF 하는데 막 폼이나 처리하고 했잖아요. 저는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런 거 못하라 하냐, 귀찮은데. 입다기만 해도 잘 나는데. 대신 바닥에 뿌리 쪽에다가 그만큼 TV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잘 나와. 그럼 안 주니까 안 나오는겨. 예. 이것만 하면 돼. 이거 3월 중순에 이거 잘라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것만 잘라놨다. 그럼 가지 이렇게 나와요. 가지가 몇 개인가 봐봐. 이거 우리 사진이요. 이거 태풍 온다고 해갖고 우리는 나무 옆에서 말뚝을 안 박았거든요. 나무 옆에서 말뚝을 안 박았고 태풍 온다고 해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1년째 클 때예요. 1년째. 이거 보시면 이제 1년째 크고 있잖아요. 크는 가지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넘어질 줄 몰라갖고 이 바인다크를 사다가 저쪽 파이프에서 이쪽 파이프 해갖고 못 넘어지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전부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이러면 다 처리 다 키웠지 뭐. 이거 다음에는 이제 할 일 없이요. 놀면 돼. 이것도 할 일이 있다. 할 일. 딱 있어. 할 일. 이제 요걸 만들어요. 요거. 요렇게 커갖고 여기다 가지 사진이 없네. 여튼간에 여기서 가지가 여기서 막 한 서너 개씩 나왔을 게 쫙쫙. 최고 바깥에 가지만 놔두고 자르는 기요. 나머지 잘라버려요. 요거는 하나는 놔뒀으니까 손 안 대고 놔뒀으니까 요거만 잘라낼 때는 시간 날 때 자르면 돼. 시간 날 때. 저거는 구분 안 해도 돼. 시간 날 때 그냥 내가 아무 때나 언제 한번 잘라볼까? 그때 아무 때나 자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만 놔두면 돼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만.
이게 여기가 가지가 보통 한 3개 정도 날 거예요. 요렇게 하나 크고, 요렇게 하나 크고. 그 요거 하나만 놔두면 돼, 바깥쪽에. 그럼 지가 알아서 밖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 돼요. 체리야, 뭐.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체리는 저도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이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던데 가만 놔두니까 잘 되더라. 예, 저는 그겁니다. 가위만 가지고 가서 전정만 해주는 거예요. 전정만. 밖으로만. 자꾸 밖으로만 나가야 그럼. 여기 보면 사진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봐, 이거 잘라놨잖아요. 밖으로만 나가게. 이런 가지는 돈이니까 놔두고 아까 가지는 돈이랬잖아요. 이 가지가 돈이 아니고 이 가지가 돈이에요. 이 가지. 이거 이런 것도 놔둬야 돼. 절대로. 예, 저거 저렇게 나가게 그러면 놔두는 거. 이제 이것도 자르겠네. 이것도 여기 위에 있네요. 이런 것도 잘라만 되고 밖으로 나가는 거만 놔두고. 이거는 시간 날 때 자르시라니까. 이거. 회사 안 가고 놀 때. 네, 시간 나면은 가서 오늘 일하면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딴 날은 또 자르고 그러시면 돼요. 날 잡아서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 내가 날 때 자르는 겨. 네. 밖으로 왜 그러냐면 이 가지를 전부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가지만 놔두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놔두니까 아무 이상 없이 살아 놔두니까 여기만 가지가 여기서 이런 가지 쬐끄만 가지 자르는 게 아니고 엄청 큰 가지요. 3개, 4개 막 난 거. 그거 바깥에 가지만 놔두고 자른다는 얘기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따, 이렇게 나왔어야지, 사진이, 씨. 아, 여기 나왔잖아요. 가지가 요렇게 크고 있고 쫙 크고 있고 요렇게 쫙 크고 있잖아요. 요를 잘라는 얘기가. 요거 하나만, 요거만 잘라내는 겨. 그러면은 체리는 이제 어떻게 큰다? 이렇게 크잖아요. 놈들이 이게 키우려면 유인하고 말뚝 박아야 되고 끈 묶고 한남에 한 30분은 걸릴게요. 딱 10초면 돼. 10초. 여기 똥. 그러면 끝나는 게 뭘 어렵게 해요. 그러고는 사모님이랑 놀러 가셔야지. 사모님 손잡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거 너무 체리를 막 어렵게 키워갖고 막 뭘 해가지고 가지를 만들어갖고 한다. 가지는요 안 나오면 자르면 돼. 내가 쥐냈는데 지가 안 나오면 뒤지든지 말든지. 잘라. 그러면 가지 나와요. 가지 안 나온다 그러면 자르면 나옵니다. 무조건. 체리는 제가 초보자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사실 굉장히 큰 신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과수를 접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애지중지 하거든요. 아, 이거 하나라도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한번 키워볼까 막 이러는데 지가 체리 쪽 과수 좀 몇 년 해보고 체리 좀 몇 년 해봤다고 하면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에휴,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체리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쉽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저번에도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키우라고. 이게 그렇게 키우는 겨. 여기 자르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저기 가서 또 한번 요런 형태로 또 나면 요거 또 자르는 게 그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할 게 있어요. 여기를 지금 갖다가 이 가지를 놔두잖아요. 이 가지가 뭐냐? 사진이 겁나 크게 나와서 겁나 기분은 좋다. 우리 가지가 이렇게 크나. 여기서부터 저 끝머리까지요. 내년에 전부 꽃눈 올 자리요. 꽃눈이 전부 붙을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잘라서 버리잖아요. 이거는 놔두면 안 되니까 놔두면 잘라서 버려요. 밑에 꽃눈을 조금 몇 개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럼 우거지니까. 잘라서 버리고 이 가지를 놔두는 이유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꽃눈이 쫙 달린다니까 내년에. 이게 꽃눈 달 자리예요 내년에. 올 겨울에 지금 이걸 잘라서 놔두는 요거는 버리고 요는 놔두는 이유가 꽃눈을 내년에 많이 붙일 자리예요 저게.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탁 잘라. 자르고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여기를 톡 잘라. 보통 많이 잘라요. 여기 좀 많이 잘라. 예. 보통 많이 자를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럼 내년에 어디가 꽃눈이 온디야? 그러면 꽃눈은 요 밑에 있으니까 이놈 걸 따면 되지 뭐 그런다고. 개 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또 저부터 그러셨구나. 다 끝에 잘랐구만, 또. 이 가지가 올해 이렇게 잎눈이 붙었잖아요. 이 가지는 무조건 내년에 꽃눈 올 자리에 꽃눈 올 거, 꽃눈이 붙어요. 이 꽃눈을 붙이는 비법이 여기도 갈라진 거 잘라내고, 쫙 끝머리도 갈라지는 거 있어. 갈라지는 거, 그거를 잘라내란 얘기야. 그것도 갈라지는 거 하나 놔두고. 그게 생명인데,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놔두면 아까처럼 아까 장가지들 나왔잖아요. 결과지. 그게 결과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꽃이 여기다 열매를 달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결과지가 나와요. 결과지가. 요만한 결과지가 나와. 요걸로 이제 열매를 달아 먹어야 돼. 요거 결과지 끝에 열매 만드는 법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거는 보면 돼. 없으면 나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또 하고요. 요게 진짜인데 보통 사람들 여기까지는 잘 잘랐어. 그 다음 여기 가서 또 여기를 한번 또 잘라. 반은 버리는겨. 내년에 내 체리 반은 버리는겨. 왜냐면은 체리는 2년생 가지애가 꽃눈이 붙어요. 작년에 1년 키웠던 그 가지애가 올해 꽃눈이 붙어. 이제 근데 이거 지금은 어린 나무니까 그렇죠. 이제 나무가 5년 넘잖아요. 5년 넘은 나무는 아까 5년, 6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그거 자르고 있어요. 6년 넘은 나무는 이것도 안 잘라 잘 나는. 6년 넘어가면은 모든 나무는 가지가 전부 다 꽃이요. 요거 지금은 잎눈이죠. 5년 넘은 6년 넘은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 펴요 전부 다. 열매 맺혀. 여기서도 열매 맺혀, 여기서도 열매 맺혀, 다 맺혀요. 5년, 6년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거 잘라갖고 딱 줬어. 한 접 좀 붙여. 그러고 딱 줬어. 가서 접을 딱 붙였어. 꽃 펴버립니다. 접 붙은 데도 꽃 펴버려요. 왜 올해 첼란 면목이 없냐. 작년에 줬는데 50%가 다 꽃 펴버려요. 분명히 이런 가지 잘라줬어. 그래서 다 꽃 펴버려요. 모든 가지가 다 꽃이요. 체리는 나중 되면은 잘라서 어떻게 하면 적게 열게 만들까 이게 기술이지. 나는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막 어떻게 하면 적게 열리는 기술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적게 열리게 해주면 안 돼 또. 막 뭐라 한단 말이야. 너 열리도 않았는데 적게 열리게 해준다고. 지금은 많이 열리게 해주는 게 방법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열리는 게 해주는데 이걸 잘랐으면 이걸 놔둬야 돼. 하나는 놔도 끝까지 놔둬야 돼. 이게 끝까지가 다 꽃인데 열매고. 왜 사람들이 이 가지를 잘라내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여기서 또 가지를 새로 딱 받아가지고 저 두꺼운 거는 잘라내고 가늘어야 좋다고 가는 가지를 놔둔대. 이걸 다 버리고 여기서 가는 거 나오면 이거 다 버려놓고 여기로 가는 가지 하면 이거 꽃 펴봐고 내년에 크간디 안 크지. 솔직히 얘기하면요. 체리는 수영이 완성되면 안 됩니다. 수영이 완성돼갖고 딱 안정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죽어. 왜냐? 더 클 자리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잘 죽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여기서 나온 가지를 키워주든 이 가지를 키워주든 결과지를 키워주든 그래서 결과지를 놔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지가 키워나가는 힘이 있어야 얘가 잘 살아요. 그게 없이 이 자리에다 전부 다 이제 요거 말고 또 순직히 하는 법이 있어. 여기 있다. 요거를 지금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 넘어가면 봐. 요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그러면 좋아. 끝에 안 잘랐어. 그럼 이제 내년에 막 이제 꽃이 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지들이 나오거든요. 결과지가 문제가 순이 나온대. 이제 순이 막 나와. 그러면은 전부 순짓기 때 열심히들 하셔. 순짓기도 못하나 순짓기 하시고 다 꽃인데 다 열매인데 열매를 못하나 다 버려. 내가 아까 오시는 분들 보여줬지만 우리 밭에서 오시는 분들 보여줬는데 여기에가 이렇게 화속성 단과지가 맺혀요. 나옵니다. 화속성 단과지도 나와요. 지가 알아서 맺혀.
근데 그냥 이제 당과지는 괜찮은데 화속성 당과지가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적과해줘야 돼. 꽃눈을 좀 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덩어리로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전부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곰팡이병이 잘 옵니다. 아니 원리적으로 여러분들 6년 7년 된 것들 뭉쳐있는 건 곰팡이병 잘 오죠. 병투성이네. 병이 왜 체리처럼 병 없는 게 어디 있어. 예. 이게 결과지에다 여기에다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얘는 바람이에요. 바람하고 햇빛이에요. 체리는. 체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얘는 바람하고 햇빛 산도입니다. 예. 그렇게 요거를 요런 형태로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 어머 어디 갔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만 만들려고 전부 노력해. 이것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지에다 만들어 놔야 쥐가 쭉쭉 뻗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뭉쳐 있어. 여기가 뭉쳐 있어. 여기가 뭉쳐 있어. 이거 어떻게 어디로 바람 통하라고? 다 적과해 줘야지. 나 좀 내봐요. 다 적과해. 중국 애들 적과 엄청 잘해. 사람 많으니까 임금이 싸니까. 걔네들 그렇게 키우거든. 우리는 임금비 사람 살라게 봐. 우리나라 사람들 할머니들 좀 불러도 10만 원 줘야 돼요. 베트남 사람들 좀 싸더라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8만 원이야. 그 사람들 사갖고 쓰려게 봐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순짓기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짓기를 한다는 자체는 적과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적과를 할 테니까 너는 여기다가 전부 뭉탱이로 뭉쳐놔라 이거예요. 순짓기를 한다는 거는 얘한테 그렇게 말을 시키는 게 체리나무가. 체리나무한테 내가 말을 안 했지만은 얘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내가 순짓기를 딱 하는 순간 주인네가 알아서 적과해 준디야. 그래서 여기를 열매를 화속을 이렇게 매달려 많이. 그럼 체리가 뭐 포도송이처럼 열렸어. 체리가 막 다다다다다 열려 있으면요. 체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병덩어리 되는 게요. 병덩어리 돼요. 정말 병 많아져요. 그리고 잘 익도 안 해. 딱 그렇게 뭉쳐 있으면은. 예. 아니 그러고 떨어지는 거는 순짓기 하셨으니까 열심히. 순짓기 열심히 아니 순짓기 하시는 것까지 좋아요. 자, 순짓기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순짓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수영에서 순짓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수영에서 이렇게 체리 키웠다. 가지가 이렇게 크면은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순짓기를 하시고 싶으면 정 위로 향하는 것만 순짓기 하세요. 위로. 내가 순짓기 하지 마라 하니까 진짜 뭐 그냥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 하시고 싶다. 그럼 위로 향하는 것만 해요. 위로. 옆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 하지 말고 저는 이거 위로 향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옆으로 향하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위로 속이나 안쪽이나 위로 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순짓기 해주세요. 그것만. 요거는 놔두고 지가 알아서 크라고 좀 얘를 또 먹고 살게. 이거 놔둬야 돼. 이게 진짜 키포인트인데 무조건 다 순짓기 하면 안 돼요. 순짓기 해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아니 열매 하나당 필요한 이파리 수를 이제 적엽비라고 그래요. 이제 열매 하나가 열렸는데 요 열매 하나당 필요한 이파리가 있어요. 개수. 사과는 40개가 필요해요. 사과 하나당 열매가 40장이 필요해. 예. 체리는
열매 하나당 이파리가 하나가 필요해. 예. 그러면 열매 하나당 이파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는 없고 열매만 있는 데가 어디요? 그렇다고 너무 걸 뺏어도 못와 얘는. 이파리 거는 너무 걸 못 뺏어옵니다. 지금 너무 것이란 게 뭐냐면 이쪽 가지에 있는 이파리는 얘만 먹고 산다 이게. 여기서 80%를 먹고 20% 너무 걸 갖고 와야 돼. 20%. 이쪽 가지에 있는 거는 여기 가지에 달린 이파리로만 얘가 먹고 나머지 20%만 남은 걸 갖고 와야 돼. 근데 여기다 이렇게 뭉쳐놨어. 그러고는 이파리가 없어. 보면은. 그러면은 얘가 열매를 어떻게 하겠시오? 지도 살아야 돼. 버려야 돼. 열매를 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근데 뭉쳐도 상관없어요. 이파리만 많으면 상관없어요. 이파리만 내가 많이 달게 하고 뭉쳐놓고 순짓게 하고 이렇게 할 자신 있으면은 해도 돼. 굳이 뭐 어렵게 그냥 뭐 집에서 노는이 가서 순짓게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맛이 안 나고 아니 일본에 가면 자등금이 28브릭스예요. 28브릭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브릭스만 나와도 겁나 좋다고 그래요. 일본은 전부 꽃눈을 적과합니다. 꽃눈을 아예 적과. 일본 동영상 보면 꽃눈 적과하는 동영상 많아요. 걔네들은 꽃눈을 전부 적과를 해줘요. 통으로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떼어내줘 버려요. 왜냐? 너무 많이 열리면은 열매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당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파리가 적엽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파리 수를 얘가 못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아예 꽃눈을 따버리는 게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많이 안 붙여. 예. 외국은 일본은 꽃눈을 따주죠.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꽃눈을 안 따줘. 그럼 딸 시간도 없어. 10만 평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가지를 키워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만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네, 열심히. 어느 게 맞는지는 나도 얘기하면 또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 품종은 미국식으로 키우고 일본 품종은 일본식으로 키우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일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돼.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제 요거 마지막 여러분들 뒷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네. 체리밭을 가갖고 이 집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지키고 가면 돼요. 요것만 지키면은 절대 체리 실패 안 해. 요것만 지키면 열매를 다 하기 시작해갖고 2년 동안 딴 집을 가져봐. 그 열매를 맛을 봐야 돼. 2년 지난 거를. 열매도 1년 첫 번째 달린 거, 2년째 달린 거 먹지 말고 2년 이상, 3년이죠. 3년째 달린 것들. 그때부터 열매를 달아야 돼. 그러고 나서 나무가 안 죽으면 그 나무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아까 처음에 하던 건 똑같은 말이야. 6년, 7년 넘어야 되거든. 그걸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목도 그런 대목하고 그 품종을 봐야 돼.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그 좋다 열매를 2년 동안 땄느냐 2년 동안 땄으면 3년째 가서 얘가 잘 크고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 보려면은 그걸 보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2년 3년생 나무만 쫙 봐. 와 그림이야. 4년생 쫙 그림이야. 저 집 열매 땄어 저기서 아직 안 땄디야. 그러면 당연히 나무 잘 크지. 열매를 안 따는데 나무만 기가 막힙니다. 그림처럼 잘 큽니다. 열매 달고 나서 2년 동안 열매를 따고 난 다음이가 문제란 얘기예요. 이제 여기 또 하나 떠나와. 이제 또 욕먹을 거 하나 떠나왔어. 체리는 무조건 나이만 먹으면 무조건요. 진짜 아까도 그랬잖아요. 5년 넘어가면 6년 넘어가면요. 모든 나오는 가지가 다 꼽혀. 올해 이만큼 났는데 내년에 꼽혀가고 열매 열어버려. 예.
햇빛하고 바람만 잘 통하게 해주면은.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걸 안 한답시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까 어느 분도 했지만은 UFO를 하네, UFO. UFO 해봐. 거기다가 내가 이거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할 건데 WUFO는 뭐 VVUFO는 하네. 내가 솔직히 이거요. 이거 1년 열매 달고 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무 죽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 아니 UFO 해놓으면 3년째부터 열려 2년째부터 열리죠. 예, 2년째부터 열려요. 3년째 열리고 나면요 3년째 되면 그림처럼 열려. 이야 그림이요.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뻗어 있는데 3년생이 잘못하면 갑니다. 이거는 정말 알으셔야 돼요. 이 TRU라는 게요, 이걸 무시 못해요. 정말. 근데 우리나라 가지는 문제, 이 다주지 형식이요. 다주지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따겠다는 방식이 이제 자두에서 왔어요. 자두에서. 근데 이 방식이 뭐냐면은 일찍 수확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찍 많이 따겠다는 얘기예요. 예. 일찍 많이 따기 위해서 다주지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네르바는 겁나게 뿌리 힘이 좋아. 1년 만에 막 한 4, 5m씩 갑니다. 미네르바는. 자두 대목. 자두 대목은 1년에 막 4, 5m씩 또 뻗어. 엄청 무시하게 뻗어. 1년 키우고 나면 그 뿌리 안 뽑아져. 내가 뽑아봤는데. 체리는 뽑힙니다. 아니요, 자두.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자두 대목이. 그 미씨라고 있어요. 거식이 있어. 걔네들은 그래요. 그 대목에다 심었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체리, 콜트, 뭐, 기세라, 3년 지나도 얼마 안 뻗어요. 예. 한 10년 넘어가야 그나마 한 10m 뻗고요. 한 20년 지나면 저거 농밭에서 살고 있어. 뿌리가 농밭에 가 있어요. 내 밭에는 없고, 자꾸 농밭에 걸어먹는 거하고, 내가 안 주니까. 그렇게만 뻗지. 처음에는 얘 별로 안 뻗어요. 뿌리가. 근데 이거를 가지를 막 1년 만에 막 받고 2년 만에 받아갖고 3년째 쫙 열매 달았다. 홍성태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수영은 안 돼. 하지 마. 해봤슈. 나 그림이었어. 나 그집 갔는데 진짜 홍 회장님 때 가니까 체리 30년 하신 분이야. 그분이 안 해봤을 것 같아. 이거. 근데도 안 해. 그분한테 그 다음에 그거 한다고 했다 욕식 살라고 먹었슈. 그 집도 지금 실패했어. 이렇게 딱 보면 실패한 게 있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실험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거든. 근데 이거 하더라고 지금. 몰랐다.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한 번도 UFO로 열매 따갖고 2년 따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네. 우리나라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요. UFO에서 2년 동안 따가지고 2년 동안 딴 집 있으면 얘기해주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시정할게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돼. 거기도 못 땄습니다. 예, 거기도 오래 못 땄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할 수는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아이씨.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TRU 때문에 첫 해 열렸잖아요. 첫 해 1kg 땄어. 그 다음에 3kg만 따야 돼. 3kg, 2kg씩만 늘려가면 돼. 그러면 괜찮아.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해 1kg 땄다. 한나무에서 UFO에서 그 다음에 적과를 하든지 가지를 쳐내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3kg, 그 다음에 5kg, 2kg씩 늘려가면 TRU라고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따버리면 안 돼. 다른 수영도 마찬가지. 그 수영 내가 또 다른 수영 때 얘기할 때 뭘까 봤어. 내가 지금 여튼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수영. 또 다른 신수영도 있어. 요즘에
그게 존재하고 전부 다 그 수영만 따라가네. 근데 나 거기서 열매 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전 세계에서도 UFO도 마찬가지고 UFO뿐만이 아니고 뭐 팔메트네, 그 다음에 뭐 SSA네, TSA네,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냐? 과수를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이 실험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돼. 처음 하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수영을 해가지고 가야지. 왜 그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과수, 과자도 모르신 분들이. 그냥 변칙 개심령이 최고요. 예, 변칙 개심령이 전 세계에서 90% 이상이 다 그걸로 가요. 그런 분들만 성공해서 지금까지. 예. 90% 이상이, 전 세계 90% 이상이 변칙 개심령 KGB 가다가, 주간령 가다가, 변칙 주간령 가다가, 변칙 개심령으로 변하는 이 수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만 체리를 성공해갖고 따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수영, 무슨, 그래서 아마 체리가 산업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참 좋은데, 외국에는 10년, 20년 됐어요. 그걸 한 지가 지금 10년도 넘었어. 10년도 넘었는데, 그 사람들도 내가 그 미국 자료를 보면요. UFO나 SSA, 그 다음에 뭐 팔메트, 뭐 이런 수영, 신수영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2018년, 19년도에 찍은 게 하나도 없어. 그전에는 요만한 것들만 전부 찍었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3년, 4년생이 전부 다 나와. 5년 넘어가 안 나와. 어떻게 된겨? 따고 있을까? 아니 어디 갔는지 여태까지 5년 넘은 건 한 번도 못 봤어. 지금도 진행 중이야.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러면 한번 가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미국의 그 체리 박사님들 몇 분 한, 거시기 또 두 분인가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유튜브 잘 찍었어. UFO 막 하면서 잘 찍다가 내가 알기로 15년까지인가 찍고 그 이후부터는 안 찍더라고. 안 나와. 그리고 그 15년 이후 자료가 없어. 그래갖고는 이번에 엊그저께 닉냉 씨가 10년을 결과해갖고 나왔는데 UFO 찍었는데 보니까 UFO뿐만 아니고 다른 수영들, 신수영들 보니까 전부 기세라 3로 하랴 이제. 기세라 3로만 하랴. 기세라 3가 우리나라 있나? 없는데. 그럼 기세라 3 갖고 우리나라 잘 죽을 건데. 5번도 잘 죽는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신수영은 그냥 편한 대로 해. 10년 이상 과수재배 해보신 분들 보고 좀 하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따라가면 되지. 뭘 부지런히 벌써 하려고 그래요. 아직 열매 하나도 못 따봤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